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했던 동공부 관련해서 좀 몇 가지를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톡에도 사진 한 장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2014년인가? 15년인가 중국 서안 쪽으로 여행을 한 열흘 정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배낭여행. 그 일정을 크게 안 잡고 어떻게 잡았었냐면 일단 예전에 행전을 갔던 곳을 간다. 그래서 서안에서 화산을 가고 화산을 갔다가 노자 선임님의 사당이 있는 함곡관을 갔어요. 어렵게 하여튼 뭐 기차 타고 말도 안 통하면서 어떻게 해서 갔다가 서안으로 왔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사마천 선임님의 고향이 근처라고 해가지고 얼마 걸리는지도 잘 모르고 뭐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갔던 이유는 2011년, 12년 그때 이제 할 때 선생님께서 다양한 선임님들의 파장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선서 수선제 역사서 집필을 말씀하셔서 당시에 집필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시면서 사마천 선임님의 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보면 그 뭐라고 하냐면 역사의 그 신이다 해서 사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랬습니다. 예. 의료 쪽에 하면 의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이분이 역사 쪽을 갖다 그 어떤 새로운 역사 집필의 뭐랄까 그 어떤 표준을 만드신 분이다.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이따위로 역사를 썼다 하면서 이제 뭐 거기 그 동영상에도 나와 있어서 한유라는 분이 그 뭐 까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역사의 관을 세우신 거죠. 물론 이제 그 조상님들의 어떤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한 측면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사기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 사기를 통해서 하늘이 보는 인간에 대한 평가 말씀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사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사기를 보시면 꼭 그 뭐가 있냐면 마지막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태사공이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몇 줄 요약이 있어요. 만약 그 백이열전에 아주 백이숙제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뭐 고사리 먹고 죽은 이제 그분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안영은 장공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시체 앞에 엎드려 곡하고 예의를 차린 뒤 곧 자리를 떠났는데 이를 이른바 정의의 상황을 보고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 용기가 없다고 비판할 수 있는가? 아냐는 임금에게 충직할 적에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참으로 이른바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와서는 자신의 허물을 고칠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평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평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죽으면 명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되어 있다.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한 줄로요? 3000% 가는데 명부에는 직업은 한 줄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직업이 해가지고 뭐 무슨 직책을 많이 했고 그런 거는 별로 여기에서는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이 주 포커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후대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일부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 뭐라면 촌철살인의 평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다. 인간에 대한 평가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아, 하늘에 있는 명부가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가지고 하늘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공부하고 싶다면 사마천의 사기를 좀 읽어보는 게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화식열전이라고 해서 돈과 관련된 인간이 가지는 돈에 대한 욕망과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결국은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돈에 대한 욕망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그 대신 그 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벌어서 어떻게 썼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쓰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동양 철학적인, 동양 사상적인. 그래서 이제 그 도우는 요즘 도덕경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덕경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고조선의 정신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들도 중국에서는 한족이라고 하지만 사마천 선생님도 동이족이라고 계열이라고 하시거든요. 그쪽 황하까지도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의 그런 문화권에 해당됐던 그런 그 고조선 한인환웅 단군의 그런 정신들이 그게 역사로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국 문화의 원류가 됐던 것이고. 근데 이제 노자께서는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전통 한쪽 쪽이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계열이 틀리긴 하지만 그 문화, 주나라의 문화, 그분이 공부하셨던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꼭 그 읽어보시고 특히 화식열전. 그래서 그 고전에서는 그 말씀 선생님도 그 말씀 하셨죠. 도덕경 관련해서 제일 앞하고 제일 뒤가 중요하다. 시작과 끝. 중간은 안 봐도 시작과 끝은 봐야 된다. 고전에서는. 논어에서는 시작이 뭘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논어는 학이시습지로 되어 있죠. 배움이란 이런 것이다. 네. 그래서 논어의 기본은 가르침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요할편을 해가지고 사람이 말을 알지 못하면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기에서는 그 사망오제에 대한 그 뭐 신농이나 황제 그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이 화식열전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인류 문화의 시작은 그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되고 그 신화라고 얘기했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물질적인 부분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글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물질에 대한 그런 그 욕망은 벗어날 수 있어도 물질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물질 자체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예.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분해가 돼서 각자 갈 데로 가는 거죠. 몸뚱아리는 땅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가는데 무거우면 하늘로 제대로 못 올라가고 혼백은 흩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물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 먹는 거죠.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무엇에도 우선하는 가치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물질 관리가 기본이고, 그리고 그 몸을 갖다 지탱해 주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하면서 수련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근본적인 문화가 많이 변형이 됐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성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공부를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
성명상수, 성공부와 명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성을 너무나 우선시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단순화시키려고 했죠. 조선시대에. 물질 추구하면 뭐가 됩니까? 조선시대에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하면 속물 취급해가지고 개무시를 했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뇌물을 받고. 그게 이제 위선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한 선비들은 그런 모습을 갖다 굉장히 비판했죠. 당연히 물질적인 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걸 근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조선조가 개국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그 가장 하천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식인층의 불만. 왜? 권력자들이 돈을 그 다음에 먹을 거 갖다 독식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서 사회개혁을 해서 이성계가 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토지문서 불사르기. 그래서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떻게 벌어서 이거 갖다 어떻게 잘 유통시킬까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은 그걸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최소한의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정도 선에서 끝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제가 각자의 스케줄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청기에 되기 때문에 알아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는 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배경인가요?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너무 제대로 개혁, 이대로는 못 살겠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제 실학이라는 명칭 자체도 좀 웃기다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되고 인간 본연의 삶을 충실하기 위해서 한쪽에 집중됐던 권력과 부를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개혁의 수단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어떤 분은 장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의 과학 문명도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도 삶의 근간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가지고 토지를 갖다 어떻게 분배하고 그런 쪽을 얘기하시는 분, 토지 분배나 이런 쪽에 주로 주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정약용 뭐 그다음에 또 그 앞에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남인 계열, 조선시대 남인 계열 쪽에서는 주로 그쪽을 얘기했어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 개혁을. 근데 이제 박지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그 외국의 과학 문명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상업적인 부분을 상업, 상공업, 상업이라는 것은 공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돼야 되거든요.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서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일거리도 창출되고, 그 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 장사가 아니라 해외 무역까지도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박지원 선생님 계열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토정 이지암 선생님께서는 또 뭘 얘기하셨냐면, 농사 짓는 것도 하고 염전도 개발해야 되고 광산도 개발해야 된다. 왜 있는 걸 안 쓰냐.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을 우리도 이제 뭐 하다 보면 설악산에 케이블카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냥이 사는데 뭐 사냥의 삶을 뭐 방해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안 된다는 막 그 논쟁이 있는데, 그걸 갖다 적정선에서는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예선인들의 그런 문집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있는 걸 그 자체로 보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잘못하면 조선시대처럼 그 속물만 만들어내는, 너무 그 근검을 강조하다 보면, 청백리를 강조하다 보면 위선자로 해가지고 뇌물 받는 사람들만 잔뜩 만들어낸다. 돈 안 벌고 자기가 살려면 지불을 받아야 되니까. 앞에서는 근엄한 척 하면서 밤에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결국은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숨기지 말고. 돈에 대해서 어떤 욕망. 돈 떨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서.
돈 떨어졌을 때 내가 돈 떨어지니까 어떤 게 생각나더라. 부모님이 가는 예? 부모님이 가는 부모님에서 부모님 원망을 하셨군요.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 주실까? 유산상속. 손을 밀린다. 아 자존심 상하는 내가 굽혀야 되나? 그러게 맞아. 제일 돈이 떨어지면 주변 사는 사람한테 이게 뭔가 좀 서로 내밀게 그런 게 그렇게 되네요. 네. 저는 부모 원망 안 하고 내가 뭐 머리가 났을 거 생각하지 남 원망은 안 하고 네. 내가 못 나서 그렇지 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아주 드라마 같은 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남 원망. 남들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좋은 대학 학원도 보내주고 그렇죠. 근데 나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알바하느라 시험도 제대로 못 보러 가가지고 막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돈이 있다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따가 없을 때. 예, 있다가 갑자기 뭐 부도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하여튼 뭐 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 어느 그 돈은 있다가 돈 떨어졌는데 어느 때 참 서글플까요? 돈 떨어지고 배고플 때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배고플 때. 그게 인간의 기본. 그렇지. 예. 그렇지. 돈 떨어졌는데 몸이 배고프고 아프거나. 뭔가 간절히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맞아. 돈이 없어서 못 먹어. 사람들이. 예. 당연하지. 진짜 그럴 때가 있어. 예. 저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그러다가 이제 항상 결론이 돼. 내가 저거 하나를 사먹고 건강한 게 낫지 저걸 사먹는다고 내 가게가 망할 거냐 그러면 두 개 망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저걸 안 하면 죽을 거냐 사느냐 항상 그렇게 기준에서 해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게 그 돈 자체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망을 집착을 버리자는 게 궁극적인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을 비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비워지는 방법은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비우는 방법이 있고 반강제적으로 비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비운 걸 우리는 기부, 선행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비자발적으로 비운 걸 강탈당했다, 약탈당했다, 도둑질 당했다, 사기도 맞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다가 어쨌든 있다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이 가지는 돈에 대한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 전 단계에서 있는 상태에서는 돈을 비웠어요. 말 다 좋아. 돈 호르몬이가 탈탈 털려보면 진짜 비워졌는지 그 돈에 대한 욕망이 비워졌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성계에 가고 싶다 해도 그 얘기 했잖아요. 도둑 맞은 상태. 도둑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겪었던 거 보니까 돈 있을 때 큰 소리 치다가 돈 떨어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나타나면 식욕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걸 사람들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식욕이 더 올라오네. 먹는 거 식욕이 아니라 먹는 거에 대한 집착. 화증을 그걸로 채워. 네, 내가 돈이 없으니까 허기지잖아요. 마음에 허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사준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뷔페.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맞아. 그게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욕망인 거고. 그러면서 뭘 비웠다고 뻥을 치는 거지. 네. 그래서 진짜 도둑을 맞고도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옛날 고사성어에서 안빈낙도라고 하죠.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없어져도 편안한 상태가 유지돼야 그게 비워진 거지. 있다가 비워지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막 승질내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내가 소시적이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린고비처럼 그것만 빨고 있고 과거만 회상하고 있고 하면 그거는 비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 상태이면서 비워졌다고
스스로를 쇠뇌시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련생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위선은 스스로가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공부가 진전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돈공부라는 개념이 이제 그 범위를 좀 더 그래서 확장을 시켜보시기를. 그런데 이제 하나 의문이 되는 게 돈과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지금 수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련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그렇지 밸런스라 그래야 되나 마음의 그런 게 잠깐 조금은 고민은 생겨요. 그래서 한번 좀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그게 있죠. 번뇌는 수련의 양식이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그 고민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자세는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돈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집착은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내 마음을 조성하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게 한 줄로 요약된 게 하나 있죠. 그게 성게 가고 싶다에 나왔나? 어디에 나왔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는 하늘에 가서 구하라. 부를 하늘에 가서도 구하지 않으면 땡땡땡으로 끝나죠. 부를 하늘에서도 구하지 않으면 우주로 갈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그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돈을 벌고 하는데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돈 벌다가.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서 돈을 갖다 모으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20대, 30대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암호화폐 쪽으로. 그러다가 엊그저께 뭐 업비트에선가 갑자기 몇 종목을 상폐시키고 관리 종목을 지정해버리니까 막 난리가 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해야 된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또 카드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빨리 정비 안 하냐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그거 하니까. 예. 지금 20대는 거의 다 그 가상화폐 투자하는 네. 하나보다 하는. 네. 그래서 그 잘못하면 저도 이제 주식을 일부러 해보지만 까딱 내가 방심을 하면 진짜 돈의 노예가 돼요. 그 한 푼 더 벌어보려고 그 수익률 1% 더, 2% 더 막 그런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는 거죠. 나 욕망이 이게 발현돼서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빠졌다. 뭐 이제 그 생각도 하고. 예.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일정 부분 저는 그걸 통해서도 저를 성찰해보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아까 왜 돈 떨어지면 식욕이 오르다는 허해지니까. 제가 그 올 초에 딱 느낀 게, 네. 올 초에 인터넷으로 뭘 해보겠다고 네. 그 정부에서 나오는 실업급여 네. 끊고 네. 삭자 내고 했어요. 네. 했는데 갑자기 살이 한 2kg 찌더라고요. 별로 네. 먹은 건 없는데 혼자 막 불안하니까 뭘 계속 내가 주워 먹었나 봐요. 어느 순간 띵띵하게 불어있더라고요. 네. 약간 그만하는데 탁 와닿아. 불안감은 이제 그러니까, 먹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불안감이 막 쏘르니까 오히려 일도 안 돼. 집중이 안 돼. 불안감이 있었어. 그걸 한번 느꼈는데 다시 취업을 딱 하고 나니까 안정돼가지고 식욕이 확실히 줄었어요. 네.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그 계속적으로 성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서 중에 그 돈에 대한 내용을 어제 저녁에 제가 일부러 명부에서 쫙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느 분에서 돈 내용이 나왔는가 했더니 전유미
전유미 선배님하고 박송란님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두 분 개인 천사에 보니까 돈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유미 선배님 이제 뭐 지금은 수련 그만뒀지만 거기에 그때 한참 돈 공부할 때거든요. 여기 양재에서 떡밥관 하고 막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갈 때는 더욱 애달픈 마음이 드는 법이다. 돈이 떠나려 할 때 더 많은 돈 공부가 오는 것이다. 돈이 안 벌려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죠. 전생에 많이 벌기는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마음에 남아 금생에서 수련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피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우는 것이며 따라서 금생에 많이 벌고 좋은 곳에 많이 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네. 막 갑자기 돈에 대한 생각이 막 더 날 수도 있어요. 평소에 나는 돈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날 수 있어 사람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나요.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때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김대선은 작년부터 갑자기 들었을까? 작년부터 든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뭐 하고 싶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 돈으로 뭔가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주에서 운명처럼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재운이 들어오면 사주의 운으로 재운이 들어오면 갑자기 돈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돈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에 따라서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막 잘못하다 보면 그 대운이 끝나고 되면 왜 내가 뭔 짓을 했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그 돈을 필요한 경제적인 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쪽을 가급적이면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뭘 할 수도 있고. 네. 돈이 다가 아닌데 잘못하면 돈에 매몰돼서 수련도 못하고 몸은 망가지고 나이는 먹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나중에 후회가 남죠. 그게 되지 않도록 두 개를 갖다 양립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밸런스를 스스로 내부에서 균형을 찾는 훈련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주변에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네. 재운이 들어오면 보통 이제 재운이 들어온다 해주나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이 뭐 1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뭐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 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왔다가 순간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 경험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약간 기중품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있어서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어머니고 저걸 사는 내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걸 내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그게 물밀듯이 몰려. 네. 그리고 저걸 딴 사람이 가져갈까봐 네. 내가 딴 데다 좀 꼽자니까.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가방에 넣었다가 나중에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정신이 차렸을 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갖다 놨어.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신우가 네. 아,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막 이런 소리가 들렸던 네.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다시 제자리 갖다 놨어 그거를. 그랬는데 그 순간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건 있잖아. 야,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어 나도. 야, 이렇게 네. 저걸 가져야 된다. 이게 너무 그게 이제 몇 시간에 대한 해프닝이긴 했는데 네. 그걸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아버지는 나한테 그 대신 짐을 물려주고 갔잖아. 더 크게 들어왔어. 자학을 버리고 큰 돈을 나는 게 그 뜻인가요? 근데 있잖아. 너희도 빨리 이렇게 탁 정신 차리죠. 근데 그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그런 경험 없는데 그게 물밀듯이 왜 그러니까 막 배고프고 올 때 막 오만 먹고 싶은 그 강한 그 열망처럼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이 시간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잖아. 그렇죠. 못 갖는 거에 대해서 네. 막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 몫을 제가 가져갔네 이렇게 되면 정말 서로 싸우고. 그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선생님께서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검증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온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공부가 됐는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훅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그때도 거기에 대한 집착을 안 보이면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차리고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때 눈이 뒤집히면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집안 싸움. 아니 집안 싸움 이제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이제 아, 예. 범죄자가 되는 거지. 아, 예. 그럴 수 예. 있네. 그게 이제 아까 이건 돈이었지만 다른 데서 싸움하다가 공간에 훅 해가지고 칼로 사람 훅 찔르기도 하고 똑같은 거잖아.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순간적인 욕망이잖아요. 가져다 가방에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갖고 가기 전에 일단 내가 예. 그냥 나 도시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가다가 길가에 1000만원짜리 뉴스피 한 장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눈이 뒤집히죠. 그걸 보는 순간 딱 그 한다면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경찰서로 가서 갖다 주고 그죠? 아니면 여기 있죠. 딱 있으면 아무도 없네. 그게 시험이구나. 네, 시험은 그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근데 갖다 주고 나서 왜 아이핀이 갖다 줬네. 그래서 이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욕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욕망이 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성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욕 그거 해가지고 뭐 사회 지도층 개망신 당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남들이 아니지. 예. 순간적으로 욕망이 확 올라오는 게 가지고 그것도 시험에다 통과 못하면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게 꼭 약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걸 갖다 테스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큰 걸로 하는 거고 수준이 올라갈수록 작은 걸로 시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하게 세공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미세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간을 보는 것이고 처음에는 뭐 미세한 거 가지고는 절대 안 흔들리기 때문에 자 큰 걸로 뒤통수 탁 치면서 그 사람의 흔들림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수준이 올라갈수록 돈 공부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전 공부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 세밀함 때문에 순간의 방심이 어마어마한 자신의 양심에 남아서 이제 찔리게 되는 거죠. 안 찔리면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금 찔려도 참고 살아.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게 비중이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잘못들도 계속 걸리는 거죠. 마음에서. 예전에는 안 걸렸어. 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은 거에 걸려진다. 예.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걸려지는 거죠. 과거에는 욕을 바리바리하고 막 험담을 하더라도 뭐 잘못한 거 없어. 다 네 잘못이야 했다가 그러다가 수준이 올라가면 해도 그래도 지적질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다. 예. 저 사람 상처 받았을 수도 있겠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내가 과한 것 같다고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체 또는 퇴보라고 하고 과거보다 다른 생각들이 좀 더 내 마음을 찌르는 게 하나씩이라도 생각나면 수준이 그래도 하나씩은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개인 명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공부는 단순히 돈 공부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공부이다. 돈 공부의 수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인간 군상과 만물의 위치에 대하여 재점검을 하게 되며 이 모든 것에 대한 공부 과제가 돈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다. 속에서 돈은 액수가 그려진 종이가 아니며 그만한 교환 가치를 지닌 물건인 것이다. 따라서 돈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이 세상 모두와 교감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것이다. 허나 하늘은 수련에 든 수련생들에게 반드시 나갈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이러한 열린 길이 넓고 좁음의 차이는 자신이 금생까지 겪어온 모든 것의 결과인 것이다. 돈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는 바 상당히 수련을 하였을 때 본격적인 시험으로 오는 공부가 있으며
기존의 업장을 풀기 위하여 맞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은 수련에 들어 어느 정도까지 갖는가를 보면 된다. 자신이 초보라면 기존의 업보에 대한 해업 차원이며 상당히 공부를 한 경우라면 모든 것을 털어버리라는 뜻에서 오는 것이다. 경지에 따라 성취하는 바가 다르다. 그래서 돈 공부도 내가 갑자기 돈을 털렸는데 사기를 맞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겉으로 보는 것은 똑같아도. 그래서 그 한국의 선인들 3번인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날린 사람 얘기. 명부에 나와 있어요. 네, 개인 명부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고 막 그 다양한 그분은 수련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돈 공부가 뭐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 돈을 내가 갑자기 많이 벌기도 하고 아니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신 안에 탐구를 해야 돼요. 스스로 내면에 탐구를 해서 과연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성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파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막 누구를 원망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아도취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3000%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인식 그 부분을 갖다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의 모습은 좀 그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그 돈 비용 공부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걸 갖다 반면 교사 삼아서 후배들은 그런 그 과오를 저는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러고 치사하게 지난달에도 그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누구를 뭐 비판하고자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각자가 어떤 배움을 얻기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위치에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써봐야 되거든요. 꼭 답을 찾아야 되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답을 써야 된다. 그걸 제출하면 그게 합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공부에 대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합격이 안 되면 다시 그 공부를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선배들은 계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돌이 공부를 했다. 답안을 잘못 써서. 그래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과연 그 당시에 내가 간다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그걸 갖다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선서 공부하실 때.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선서는 논리로 보시면 망해요. 논리비약으로 합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선서를 논리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하면 선서를 논리로 보시면 망한다. 논리비약 하는 사람들이 선서를 가지고 논리비약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울곡 선생님 편에 나오죠? 이 선생님 편에 그 정해 공부와 영리 공부라고 있잖아요. 거꾸로 역으로 해서 정해 방향을 찾아가도록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선배들은 잘못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해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 내 수준이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수련의 단계에 갈 수가 있어요. 비판을 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게요. 네. 그 선서를 읽고서 그 판단은 각자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각자가 하셔야 돼요. 그럼 다 이제 다를 수도 있겠네요. 판단 각자가 하기 때문에. 다 틀린 게 정답이죠. 근데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옳은지 그른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네. 써보고 또 네. 내가 확인을 해보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다른 그래서 옛날 고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게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갖다 참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다 보면 선택이 옳았던 선택이면 후대에 칭송을 할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욕을 바리바리 할 것이고, 예. 이방원이 욕을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세종대왕을 세워서 상사가 됐죠. 예. 예. 가지고 이방원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악의 근원들은 내가 다 제거하겠다. 너는 올바른 칭송받는 임금이 되라. 모든 건 내가 다 싹 처리해준다. 세종대왕이 태평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 됐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만큼의 뭐랄까 악역을 자처했잖아요. 외척 가지고 세종대왕의 부인 집안을 갖다 몰살시켜버렸잖아요. 신원 회복도 안 시켜줘요. 가지고 세종선님께서 한참 후에 30년인가 뭐 후에나 그 처갓집을 갖다 신원 복권시켜준다고요. 네. 역적으로 뭐라고 봐주게 돼. 네, 역적으로 해가지고 심원 해가지고 다 역적으로 해서 자기 싹! 천안들을 다 역적으로 네, 그래. 다 사용시켜버렸어요. 네. 외가가 있으면, 외척이 있으면 와서 감나라 배나라 쓸데없는 헛소리들 한다. 싹. 네. 네. 그 다음에 개국공신들 싹. 네. 싹 제거해버려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모르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업하고 몇 년 되면 꼭 개국공신에 반란이 일어난다. 사업 제안에서. 데뷔하고 있어라면서. 네. 반란쯤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란하지 말고 때가 되면 떠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란하다가 진압돼서 대부분은 목 잘리죠. 개국공신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예. 때가 되면 알아서 떠나야 되는 거죠. 예.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데 욕심이 남고 예. 행여를 해갖고 내가 이렇게 일단은 모든 여행은 뭐 사업이든 아니면 개국을 하든 뭐 창업을 하든 뭐 집안을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기의 화식열전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도서관에 전집으로 된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맨 뒤쪽이니까 찾기도 쉬워요. 가운데도 아니고 맨 뒤쪽이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사마천의 화식열전을 갖다 패러디해서 해동 화식열전이라고 쓰시고 그랬더라고요. 위선 떨지 말자. 이건 뭐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기 화식열전에도 보면 그 중국 각지의 산물에 대해서, 물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장사를 하는 방법을 이제 주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뭐가 나고 어떤 특산품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쭉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규지 있었죠? 예규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규지가 쓰여진 근간에는 화식열전이라는 그런 편이 있었던 거예요.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거 나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 원본이 1700년대나 1800, 예. 예. 뭐 아주 자린고비 이야기도 나오고, 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수련에서 추구하는 돈 버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예. 현실을 떠나서 나는 유유자적하는 것처럼 뻥치면 수련은 골로 간다. 예. 현실은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화식열전, 예규지. 예. 나는 현대적인 막 실질적으로 뭐 주식이 어떻고 뭐 땅이 어떻고 그런 책을 저는 보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련에 필요한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 심는 차원에서 옛 선인들의 그런 도전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걸 통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수선제에서 했던 그 동공부에 대해서 시각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전부터 하신 게 있잖아요. 치사하게 수련 선생님이 돈 얘기하고 그런다고. 네. 초기에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수련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도 도도하게 그냥 나 하면 좋은데 그걸로는 수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는 허황된 수련이 있을 뿐 참 수련은 불가다. 선계 수련은 참 수련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초기에는 선생님이 초기에 원론적인 공부, 네. 정리고 이런 가지 기본에 네.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중에서도 그 초기의 말씀들은 아주 근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동공부의 말씀 중에는 개인의 동공부를 통해서 네. 개인의 이제 개인 공부했지만 선생님이 또 생각하면 우리 수련회라는 단체가 만들었으면 이 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단체 동공부에 해당되는 일들을 또 해야 돼. 왜냐면 집안이면 집안이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단체도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것을 대처하는 그 방법들과 이제 그런 걸 보신 거죠. 왜냐면 이 구성원들이 결국 그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데 약간처럼 그래서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벌지도 모르면서 비웠다. 아예 처음부터 그 벌 줄을 몰라서 비운 걸 가지고 나는 비웠다라고 착각하는 이제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문공부 선생님 말씀 중에는 우리 단체에 대한 이 기관이 움직이려면 돈을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그 고민의 문제와 더불어 수련생 개개인들이 돈을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것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는데 선생님이 내가 돈 얘기하는 게 참 치사해 이런 걸 내가 밥을 못 먹을까봐 돈을 못 버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어저께 동영상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자공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자공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거기 사마천 선생님께서는 자공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친다. 그런 평가잖아요. 그만큼 물질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다. 각자 제자들 중에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아내는 그런 돈을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정신세계만 추구하는 그러면서 공자 선생님께 잔소리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자공 이부는 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 기반 조성을 해야 될 우리 제자들이 그 역할을 못했던 거죠. 가지고 나왔던 게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팔문헌 사업 해가지고 초기에 징계받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팔문헌 했는데 일본했다 하면 뭐 하는데 그 수익금을 뭐 50%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다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단칼에 자르셨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련의 관점에서 접근하셨기 때문에 돈이야 벌 수도 있었겠죠. 팔문헌 그 해가지고 뭐 물건 해가지고 일본에 팔아서. 그때는 그게 왜 잘못됐지? 라고 초기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도 일정비를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은 팔문헌에 어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장사꾼의 자기 돈벌이 이용하는 그 사람 마음을 보신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래 50%는 개인한테 주고 그럼 이 사람이 더 큰 사업을 해서 더 팔면 더 크게 할 수가 있지라고 이 사람이 만약에 마음속에 있었으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자들의 그 마음 공부는 그 위에 이제 중국 행장 갔을 때 허보시기 선배님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선서나 성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글의 행간을 봐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 돈 문제는 이 지구가 생긴 것이 사실 돈 물질로 공부를 하기 위해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역사나 그다음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돼. 돈을 보는 자기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꼭 읽어보시고 그 촌철살인의 평가 말씀도 기억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뭐 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써먹어야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책을 보면서 적었던 게 있어요. 그 뒤에 실제로 적어놨잖아요. 하나만 읽어주세요. 못 써먹으려 하시는지. 거기 그 강의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나보다 재산이 10배 많으면 그 사람한테 몸을 낮추고, 하인과 나의 관계예요. 재산이 100배 많으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1000배 많으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 많으면 하인이 되는 것이 사물의 이치이다.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있었던 근원적인 그 물질의 크고 작음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위계 질서거든요. 권력 질서. 그걸 바라보고 인정을 하고 거기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1000배, 10,000배 있는 사람에게 하인이 안 되고 일을 안 해주면서 내가 필요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영성을 개발하는 그거에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 자립이에요. 정서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돈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사람한테 예속되죠. 네. 아니면 수련하러 와가지고 누구한테 예속되느냐? 스승에게 예속돼요. 그래서 수련 상태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추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네. 나의 몸과 돈과 가족과, 네. 정서적 자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선생님을 찾아보느냐? 선생님도 찾아보지 말아라. 쳐다보려면 팔문헌을 쳐다봐라. 예. 선배도 쳐다보지 말아라. 거기에 정서적 자립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아야 돼. 예. 독립해라. 예. 그래서 내가 유유자적할 수 있는 기본이 바로 정서적 자립인 거죠. 예.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